1차 슬리핑. A toda mi gente de Puerto Rico, 딱 a 올리고. la familia Fontanet, allá en Cupe Alto 자, y los 자. Mejía en Vega Baja. ¡Que gocen! 여러분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다들 벚꽃 구경은 잘 하셨나요? 저는 오늘 태안 중에서도 안면도로 1박 2일 해루질 여행 왔습니다. 요즘 기온이 낮에 30도에 육박합니다. 30도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얼마나 더운지, 이제 벚꽃이 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니까 한여름에는 정말 얼마나 더워질지 벌써부터 무서워지는데요. 여름이 오기 전에 봄철에는 서해 바다도 이제 동해처럼 물색이 굉장히 맑을 때가 많습니다. 보통 서해가 뻘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안 좋은 날이 많죠. 하지만 여름이 오기 전 봄철에는 수온이 많이 오르기 전까지는 이 서해 바다도 굉장히 물색이 깨끗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많은 생명체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바다의 미생물들이나 부유물들도 수온이 오르면 많이 끼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수온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10도 초반대가 나오는 수온이기 때문에 아직 물속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라고 합니다. 요즘에 물색이 깨끗하다고 여기저기 막 소문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소문 듣고 바로 이 동해가 아닌 서해로 달려왔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제가 바다로 직접 들어가서 재밌게 해루질 한번 즐겨볼 거예요. 낮에 해루질 한번 하고 밤까지 이어서 낮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해루질 하는 데이니까요. 오늘 재밌게 한번 바닷속 구경 해보도록 하자고요. 이제 물이 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2시간 정도 후면은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간, 간조 시간이 됩니다. 슬슬 환복을 한번 해보자고요.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 낮에 들어가는 거라서 뜰채로 물고기 사냥하는 건 조금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갈고리랑 이 피조개 갈고리 가지고 입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먼저 입수해 계신데 하시기 전에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를 했어요. 슬쩍 근처에 가가지고 근처에서 해루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저는 오늘도 시원한 물속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동해인지 서해인지 구분이 안 가는 물색, 시야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물색 너무 좋아요. 너무 깨끗시합니다. 역대급. 전에는 이렇게 구유물들이 많이 끼지 않아서 시야가 좋을 때가 많아요. 여름에 오기 전에 해루질 많이 즐겨봐야겠습니다. 정말 수면 위에 떠 있어도 바닥까지 훤하게 다 보이더라고요. 모래 위로 뭔가를 하나 발견했는데 귀여운 애기 광어가 모래 속에 쏙 숨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내려가 광어를 맨손으로 그대로 잡아보는데요. 모래 속에 숨어 있던 광어가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자고 있는데 깨워서 미안하다. 광어와 인사를 한번 해보고 모래 위로 보이는 또 다른 무언가. 와, 정말 시야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수면 위에서 보고 내려가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바로 잠수를 해보니 이번에 만난 녀석은 다시 있는 서해 참수라가 있더라고요. 어딜 그리 바삐 움직이고 있었는지 입수하자마자 왕소라를 나이스 개차했습니다. 거망의 첫 손님은 참소라가 차지했어요. 이번에 한 번 더 수상한 뭔가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바로 덕다이빙을 해서 잠수를 쭉 해보는데 아래에서 만난 건 수많은 바위들 사이, 그 중에 하얀색 조개 껍데기가 굉장히 수상합니다. 바로 손으로 집어 폐가간을 확인하는데 안쪽으로 맛있는 빨판이 보이더라고요. 조개 폐각 안에 숨어있던 녀석은 바로 아주 맛있는 쭈꾸미였습니다. 반갑다 쭈꾸미야. 안녕하세요. 저 좀 근처에서 같이 놀아도 될까요? 혼자 있기 무서워서. 근데 해서봐. 서로 안 보여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쭈꾸미 한 마리 잡았습니다. 좀 전에 입수하기 전에 만났던 형님들 두 분과 인사를 나누고 한 번 더 물속을 수색해보는데 방금 전에 보았던 수상한 껍데기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와, 역시 이렇게 쭈꾸미 철에는 껍데기를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박, 쭈꾸미. 똑똑해. 안에 쭈꾸미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전에 한 마리 잡았는데 연속으로 한 마리가 또 나왔어요. 긴 껍데기 보시면은 쭈꾸미 시즌에는 절대 지나치시면 안 돼요. 쉴 틈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바닥까지 열심히 한번 잠수를 해보는데요. 이렇게 오리발이 잠긴 후에 잠행을 해야 추진력을 받아 부력 때문에 몸이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아래에서 만난 건 왕소라를 한 마리 잡고 고개를 돌리니 찌막한 해삼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근처에는 해삼 어장들이 많이 있으니 해삼 채취는 불가합니다. 소라 사이즈가 얼마나 좋던지 제가 지금 5mm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는데 손바닥 안에 꽉 차더라고요.
한 번 더 입에 물고 있던 스노크를 빼고 잠수를 한번 해보는데요. 많아 물속으로 내려가는데도 맛있는 해산물들이 지천에 깔렸습니다. 바로 아래로 커다란 방망이 해삼이 2마리 보이길래 손으로 슬쩍 들어보는데요. 녀석들을 들고 카메라에 인사를 한번 해주고 계속해서 제 갈 길을 떠나봅니다. 자명을 쭉 하고 있는데 눈앞으로 한 번 더 소라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와, 사이즈 가늠이 되시나요? 얼마나 크던지 한 마리를 잡고 바로 위로 또 다른 한 마리가 보이길래 일타 쌍피를 내서 올라옵니다. 수면 위에서도 다 보이는 시야. 그런데 그때 아래로 뭔가를 발견하는데 잠수 준비를 하고 손으로 강하게 물을 잡고 당겨봅니다. 바닥까지 열심히 내려가니 아래에서 만난 녀석은 맛있는 참소라가 한 번에 2마리가 붙어있더라고요. 소라는 이렇게 서로 여러 마리씩 붙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고야, 올라오다가 한 마리를 밑으로 떨궈버렸습니다. 방금 숨을 참고 올라왔기 때문에 수면 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배 공기를 가득 채운 후 잠수를 쭉 해보는데요. 떨어진 소라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옆에 있던 해삼도 한번 톡톡 건드려 봅니다. 이 귀여운 놈이 어디를 도망가려고. 조만간 해삼 채취가 가능한 곳으로 가서 해삼도 한번 잡아봐야겠어요. 또 뭐가 있나 수면 위에 둥둥 떠서 쉽게 느낄 수 없는 청량한 물색의 서해를 만끽해 보는데요. 바위 위에서 목표물을 발견하고 바로 내려가 보니 소라 한 마리가 위장을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소라 폐각이 뻘로 살짝 덮여 있으면 소라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더 잠수를 해서 바닥을 열심히 기어보는데 현재 수심은 3m. 하지만 보이는 건 온통 해삼뿐이더라고요. 따나운 박하주와 한번 인사를 해주고 이제는 숨이 부족해 숨을 쉬러 위로 상승해 봅니다. 이번에 내려가면 소라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돌틈 사이사이 구석구석을 수색하다 보면 이렇게 맛이 있는 참소라가 숨어 있었는데요. 동해와 남해에 서식하는 뿔소라와는 맛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뿔소라도 정말 맛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소라 특유의 풍미가 정말 좋더라고요. 수심 3m 구간을 열심히 수색해보는데 한 번 더 눈앞에 나타난 참소라.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켜보고 녀석을 얼른 주워봅니다.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야, 왕따시 소라. 오, 저기 이제는 눈에 잘 보이시죠? 모래 위로 하얀색 두 개 폐각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쭈꾸미인가? 바로 잠수를 해서 두 개를 딱 들어보는데 아이구야, 이번에는 죽은 조개 껍데기가 아닌 진짜 살아있는 떡조개였어요. 떡조개도 모래즙을 떼내고 먹으면 정말 맛있다는데 오늘은 잡지 않고 다시 한번 갈고리를 들고 잠수를 해보는데요. 아래로 소라들이 구석구석 있더라고요. 소라 껍데기 위에 뻘들이 덮여 있어서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소라 폐각을 보면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뿔들이 있어요. 그 뿔을 유심히 잘 찾아보시면 소라들을 찾아다니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조금 더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오니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역시나 수심이 깊은 만큼 커다란 왕소라들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엄청난 녀석을 발견. 짜잔! 한 번에 2마리가 딱 붙어있더라고요. 대왕소라를 1타 쌍피를 하고 계속해서 자명을 하며 주위를 찾아보는데요. 근처를 탐색하는 도중 바닥으로 또 다른 소라를 한 마리 더 발견했어요. 이야, 나이스 개차. 잠수 한 번에 소라 3마리라니 나이스 개차입니다. 야, 왕소라 1타 3피. 대박, 여기가 제가 지금 서 있을 정도로 수심이 얕은 곳이에요. 1m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 밑에 이렇게 서 있을 정도로 수심이 얕은 곳인데 아래로 껍데기가 하나 박혀 있더라고요.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역시나 와, 밑에 쭈꾸미가 안에 쭈꾸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쭈꾸미 다리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소라가 몇 마리냐? 19, 10, 11, 12마리. 쭈꾸미 3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조과가 아주 좋아요. 와, 소라 사이즈 장난 아닙니다. 소라 회입니다. 와, 야, 진짜 달달하라. 이 소라가 이제 제철이라 어떻게 이렇게 해산물의 단맛이 나는지 달달합니다 정말. 안에 해삼이 엄청 많았잖아요. 여기는 해삼 양식장이 양쪽으로 두 곳이나 있어요. 해루질 했던 자리는 양식장의 가운데이긴 한데 해녀분들이 해삼을 수확할 시기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쭉 돌 거예요. 해삼은 잡으시면 안 됩니다. 남인분들이 입수 출수할 때 자주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이 소라가 진짜 답니다. 이 소라는 숙회나 찜으로 또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야, 뭐니 해도 1등은 소라 회예요. 회. 이 회로 먹는 게 소라의 풍미가 가장 잘 나타납니다. 소라 시즌이 또 시작되니까 회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 소라 회 꼭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곧 해가 중천에 뜹니다. 딱 정리하고 또 가서 잡은 것들로 해가지고 맛있게 점심 만들어갖고 먹어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오늘 야간 해루질에 잡을 대상어종은 낙지입니다. 낙지. 물색 상황이랑 좀 보니까 낙지 해루질도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비빔면이랑 양파랑 오이까지. 고기에서는 주수간만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간조 만조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해 같은 경우에는 간조 시간을 꼭 맞춰서 해루질을 해야 합니다. 오늘 간조가 오전 10시였어요 간조 전에 들어갔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직 입실 시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컴퓨터로 용무 조금 보고서 입실 시간 되면은 시간 맞춰가지고 입실하려고 합니다. 101호인가? 102호. 일찍 와가지고 저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낚시하다 오셨어요? 아니요, 그 다이빙 하고 왔어요. 해루질. 추워요? 아직 쌀쌀한데 바람이? 오늘 예약한 방인데, 오 대박. 앞에 테이블이 있네. 여기서 있다가 요리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내부를 구경해 볼까요? 오, 온불이 뜨끈뜨끈합니다. 여기 주방 있고 안쪽은 침실. 오, 이제 보일러를 꺼도 됩니다. 와,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이제 1시 정도 됐거든요. 햇볕이 엄청 뜨겁습니다. 얼른 씻고 밥 먹어야지. 짜잔, 이게 오늘 잡은 소라랑 쭈꾸미입니다. 뜨거. 우선 소라는 어차피 다 못 먹는단 말이야. 제일 큰 녀석 딱 2마리 해가지고 2마리 넣고 쭈꾸미까지. 금쭈꾸미입니다. 쭈꾸미 값이 엄청 비싸답니다 지금. 와. 어우, 오이향 엄청 좋다. 자, 이렇게 채 딱 썰어가지고 짠. 질겨지기 전에 빨리 건져야 됩니다. 야, 소라. 와, 크기 봐. 소라 하나가 크기가 미쳤습니다. 이 내장 쪽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침샘이라는 건데 굉장히 씁니다. 꼭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똥. 와, 미쳤다. 다시 그대로 올려주고. 이야. 와, 이렇게 잘 섞인다고? 대박인데? 와, 이렇게 잘 생길지 몰랐습니다. 여기다가 플레이팅을 해봐야지. 오이 싹 올리고, 우측은 소라 좀 남겨야 됩니다. 얘네는 수장 찍어갖고 생으로 먹을 거예요. 마지막 쭈꾸미 향기를 한 바퀴 싹 돌리고 깨로 마무리. 야, 쭈꾸미부터. 야, 대가리 초장 푹 찍어가지고. 와, 알이 미쳤습니다. 알이. 와, 미쳤다. 야, 미쳤습니다. 와, 참기름 향도 미쳤고 오이랑 비빔면이랑 조화가 너무 좋아요. 와, 여기 소라 향에다가 쭈꾸미까지 들어가니까 장난 아니네. 미쳤다. 소라 내장.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또 야간 해루질 가야 되니까 사이다로 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점심으로 면을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또 밥을 먹어야겠죠. 낙지로 밥도둑 반찬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녁에는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안면도로 달려왔단 말이에요. 조금 쉬다가 야간 낙지 잡으러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다 먹었다. 한번 누워보자. 아이고. 이따가 8시에 뵙겠습니다. 꿀잠 잤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환복까지 하고 위에 판쪽까지 입고 지금 낙지를 잡으러 갈 포인트는 낮에 들어갔던 포인트와는 다른 곳이에요. 차를 타고 조금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가보자. 얼마나 많이 나와줄라나. 해루질 갈 때는 만통하고 막 그럴 것 같아. 누워지는 거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루질 오래 하셨어요? 그럼요, 한 거. 해가 돌려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뒤로 노을이 진짜 맛깔나게 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한 10분은 멍 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두워져야지 낙지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입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지는 보통 1년생 또는 2년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쭈꾸미나 문어 같은 모든 두 종류가 생애 주기가 굉장히 짧죠. 알을 낳은 다음에 알을 품고 지키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종류라고 하면 머리 두자에 발족자 써가지고 머리랑 발이랑 붙어있는 생물들 있잖아요. 오징어, 문어, 낙지, 쭈꾸미 이런 친구들을 두 종류라고 부르는데 그런 두 종류들은 대부분
생애 주기가 짧다고 합니다.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단년생이고 낙지는 1년, 짝짓기를 못한 안타까운 낙지들은 2년까지도 살기도 하는데 2년까지 살면 개낙지라고 불릴 정도로 사이즈가 정말 슬픈 사연이 있는 2년생 낙지라고 합니다. 돌 밑이나 뻘 아래에 숨어서 서식을 하는데 해가 져야지 먹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을이 멋지게 지고 있는데 지금도 바닷속은 굉장히 어두울 거거든요. 슬슬 낙지들이 올라올 때가 됐습니다. 아이구야, 얼마 전에도 왔던 포인트인데 야, 그때는 이렇게 산이 무너지지가 않았었거든요.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나무랑 돌이랑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었으면은 진짜 다 빨려 죽을 뻔했어요. 바위 위에도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 있잖아요. 좌측으로 이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습니다. 밑으로. 와, 진짜 위험하네. 인명사고 날 뻔했습니다. 이쪽은 조심하셔야겠어요. 버대군이나 이제 입수했는데 물색 보세요. 물색. 와, 진짜 수돗물입니다. 서해 왔던 것 중에서 물색이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와, 물색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제 들어갔을 때보다 부유물들이 더 없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밝은 바닷물색이었습니다. 어디분과 흥분된 마음으로 해루질을 시작해보는데요. 부유물 하나 없는 서해라니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높은 곳으로 점점 들어가 보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버디의 신호, 랜턴으로 아래를 비추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신호를 듣고 바로 잠수를 해보는데요. 아래에 내려가자마자 오늘의 목표 중 맛있는 봄낙지를 5분 만에 포획했습니다. 와, 낙지를 벌써 잡는다고? 낙지. 아, 버대군이 발견하셨는데 알려주셨습니다. 받으세요. 원래 해루질은 발견한 사람 거야. 정말 입수 5분 만에 오늘의 목표 요정을 성공해버렸습니다. 아, 이렇게 빨리 잡으면 재미없는데 한 번 더 모래속을 파고드는 낙지인지 쭈꾸미인지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손으로 얼른 들어보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쭈꾸미겠지 싶어서 몸통에 박혀있는 금태를 요리조리 찾아보는데 아무래도 금태가 없는 거 보니 이 녀석은 새끼 낙지인 것 같습니다. 먹을만한 사이즈가 아니어서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주고 한 번 더 아래로 익숙한 뭔가를 잡아 올라오는데요. 역시나 이 포인트에도 소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낙지를 찾아보다가 소라도 보이면 소라도 조금 잡아봐야겠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머리통만 쏙 빼고 있는 녀석, 또 낙지인가 싶어서 금태를 바로 확인하는데 몸통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금태, 우리나라 쭈꾸미에만 있다는 금태입니다. 쭈꾸미와 낙지를 구분하실 때는 이 금태를 확인하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슬슬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니 수심이 3m 정도 나오더라고요. 바닥까지 열심히 잠수를 한번 해보는데 아주 귀여운 녀석이 자기 몸만한 돌을 하나 잡고 딱 붙어있더라고요. 아, 쭈꾸미 철이라고 정말 쭈꾸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이즈도 얼마나 좋던지 무지막한 쭈꾸미가 계속해서 보이는데요. 한 번 더 아래로 내려가니 모래속에 도다리가 한 마리 숨어 있더라고요. 녀석을 손으로 잠깐 꺼내 인사를 해주고 바로 옆에 있던 소라도 연속으로 한번 잡아봅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골뱅이가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모래 위로 슬라임처럼 아래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골지형으로 도착하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낙지가 나오더라고요. 아,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역시나 쭈꾸미와는 크기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앞에 소라가 하나 보이길래 들어봤지만 빈 껍데기였고 이 낙지 만난 기쁨을 조금 만끽하다가 손으로 슬쩍 들어보는데요. 낙지. 아, 사이즈 좋습니다. 낙지는 이렇게 돌이 있는 지형에 서식을 많이 하는데 낙지를 한 마리 잡고 나니 머릿속에 커다란 조개가 하나 박혀 있더라고요. 들고 있던 갈고리로 녀석을 한번 꺼내보는데요. 수심이 워낙 낮다 보니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머릿속에 숨어있던 녀석은 아주 맛있는 개조개였습니다. 개조개를 한 마리 잡고 나니 바위 아래로 뭔가가 하나 숨어드는데요. 녀석의 정체는 바로 낙지. 낙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걸 보니 여기가 바로 낙지 포인트인가 봅니다. 이번에는 정말 엄청난 녀석을 발견했어요. 여기 틈 사이 바닥 위로 엄청난 사이즈의 숭어를 발견하는데요. 갈고리를 들고 훔치게 숭어를 따라가 보는데 눈치 빠른 녀석이 거리를 좁혀주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물고기를 한 마리 만났습니다. 모래 위로 보이는 거대한 실루엣. 잠수를 쭉 해보니 녀석의 정체는 간재미. 숨을 죽이고 다가가서 들고 있던 갈고리로 강하게 후킹해주니 야들야들 정말 맛있는 간재미가 정확하게 후킹이 되었더라고요. 나이스 개차. 간재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얘네가 조림으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이렇게 간재미를 한 마리 잡고 조가망에 얼른 넣어주는데 근처에 있던 버디가 계속 일로 오라고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엄청난 사이즈의 광어를 발견했답니다. 바로 갈고리를 장전하고 내려가 보는데 얼핏 보기에도 엄청난 사이즈의 거대한 광어가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갈고리로 강하게 후킹을 해봤지만 진짜 후킹하기 직전에 녀석이 빠르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너무나도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광어 크기가 너무 컸다 보니까 후킹을 강하게 하려고 파워를 충전하는 찰나 녀석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커다란 광어를 아쉽게도 놓치고 옆으로 쭈꾸미가 한 마리 더 보이길래 쭈꾸미와 장난도 한번 쳐보고 한 번 더 만난 간재미 조심히 다가가 갈고리로 그대로 후킹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걸렸는지 갈고리에서 느껴지는 손맛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초 끝까지 잘 들어와서 그대로 위로 상승하는데요. 간재미는 2마리를
잡았으니 버디분께 한 마리는 선물해야겠습니다. 간재미 등에는 가시들이 굉장히 많으니 손으로 잡으실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반가운 녀석을 만났습니다. 커다란 앙소라가 한 번에 붙어있더라고요. 사이좋은 부부소라를 제가 나이스 개차했습니다. 이렇게 소라들은 2마리, 3마리씩 붙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 이런 마리를 한 번에 잡는다면 아주 나이스 개차입니다. 그런데 정말 낙지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1마리, 2마리, 연속으로 3마리까지 계속해서 나와주는데요. 우리 지형에도 낙지들이 간혹 보이긴 했지만 역시나 돌지형으로 들어오니 정말 계속해서 낙지들이 나와주더라고요. 오늘 들어와서 간재미도 잡고 낙지도 잡고 쭈꾸미도 잡고 소라도 잡고 한 번 더 사이즈가 굉장한 부부소라가 나왔습니다. 와, 소라 사이즈 미쳤습니다. 진짜 대왕소라. 소라를 한 마리 잡고 싸나운 파카지와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근처에서 반짝이는 버디의 신호, 아래로 뭔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감성돔이 있었는데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로 잠수를 해보는데 녀석과 가까워질수록 엄청난 사이즈가 저를 압도합니다. 숨 죽이고 다가가 강력하게 후킹해보지만 아, 미쳤다. 빵이 너무 커갖고 세게 찍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아깝다. 쉽게 감성돔을 한 마리 놓치고 근처에서 또 다른 감성돔을 바로 만났습니다. 와, 이 녀석도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바위 틈에 들어가 있어서 후킹 각도가 나오지가 않는 상황. 얼굴이로 후킹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올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려보는데요. 드디어 돌틈에서 나온 녀석. 잠을 자고 있는지 몸을 비틀비틀 휘청휘청 대다가 제 시야로 녀석이 쏙 들어오는데요. 조금만 더 아래로 각도를 만들어주면 바로 내려가서 후킹할 겁니다. 아주 침착하게 때를 기다려보다가 슬슬 각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정말 침착하게 끝까지 기다렸다가 녀석을 포획 성공했습니다. 와, 엄청난 사이즈의 감성돔. 갈고리 쪽이 아가미에 제대로 걸렸더라고요. 와, 감성도 사이즈 미쳤습니다. 오늘 목표 요정이 바로 이 낙지였는데 이 낙지보다 더 엄청난 녀석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낙지가 돌 위에도 있고 돌 밑에도 있고 오늘 아주 나를 제대로 잡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정말 엄청난 사이즈의 낙지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돌밭에 떡하니 대자로 뻗어있던 녀석을 손으로 슬쩍 들어 위로 상승을 해보는데 손끝에 느껴지는 무게감이 거의 문어급이더라고요. 와, 대가리가 얼마나 크고 다리가 얼마나 두툼하던지 이 녀석은 한 마리만 먹어도 배가 부를 그 정도의 사이즈였습니다. 크기가 너무 좋아서 문어처럼 손에 감기는 그립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사이즈 좋은 낙지와 숲속에서 놀아보다가 집으로 함께 가자고 조가망에 쏙 넣어줍니다. 지금은 큰 수중녀 옆에서 해루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중녀 옆으로 이렇게 커다란 개조개가 한 마리씩 숨어있더라고요. 거의 보물찾기를 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야간 해루질은 잡을 어종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슬슬 출수를 해야겠다 싶어 자리를 살짝 이동하는데 출수하는 길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낙지. 오늘 낙지에 쭈꾸미에 개조개, 간재미에 암성돔, 참소라까지 아주 깨끗한 물색의 서해에서 해루질을 정말 신나게 즐겼습니다. 오늘의 목표 요정인 이 낙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나가봐야겠습니다. 낙지도 같이 넣어드릴게요. 아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낙지 좀 많이 잡았어요. 삼성도 큰 거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3자 정도는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수로 복귀해가지고 저녁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워. 목이 진짜 얼마나 타던지 이거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같이 한 잔 하시죠. 짠. 죽이네. 내가 처음 먹어볼 거는 목표 어종이 낙지였잖아요. 낙지 고추에다가 깻잎까지 딱 올려가지고 저희가 양념을 죽이게 해봤거든요. 감성돔입니다. 감성돔. 와, 감성돔 미쳤다.
여름 감성돔은 진짜 맛이 없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와, 겨울 감성돔은 참 단단해요. 우럭 같아, 우럭. 와, 밥에다가 싹 올려가지고 덮밥으로. 와, 이건 소주다, 소주. 야. 식감이 진짜 단단하네. 자, 한 잔 더 하시죠. 자, 감성돔 쫙 묻혀가지고 미쳤다. 와, 살이 서걱서걱 됩니다. 물컹물컹한 살이 아니고 겨울 감성돔이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네.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잣대로 해야겠다. 한 잔 하시죠. 자. 또 소주가 들어가니까 또 회가 땡깁니다. 회가. 지금 펜션이 주무시는 시간이라서 그 세게 못 칩니다. 사실 손질하고 먹방 하는 것도 이렇게 자리가 잘 돼 있어요. 집길마다 바비큐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방을 찍고 싶었는데 이제 11시인가 넘어가니까 불이 싹 꺼지더라고요. 혼자만 불 켜놓고 시끄럽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방에서 이렇게 조용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낙지들이 진짜 얼마나 많던지 오늘 그래도 한 10마리는 잡은 것 같아요. 사이즈 큰 애들도 있고 소라도 그렇고 구멍만한 소라들이 2마리, 3마리씩 막 붙어있으니까 오늘 정말 재밌게 해루질 했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3mm 수트를 입고 해루질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오늘 같이 오신 버디분께서 3mm 수트를 입고 오셨거든요. 제 생각에 굉장히 추우실 것 같다고 장갑도 얇은 거 갖고 오셨길래 제가 착용하는 숨빗소리 장갑 빌려드리고 입수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춥다고 하셨어요. 한 4m 정도 나오는 포인트로 가서 덕다이빙을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때는 또 추운 게 싹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3mm인데 해루질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춥긴 한데 몸을 많이 움직이면 버틸만은 하다라는 게 오늘 같이 동출해주신 버디분의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해루질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갑 같은 거 이런 거는 꼭 두꺼운 걸로 착용을 하셔야지 손발이 어느 순간 거의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발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떠드느라고 먹는 걸 쉬었어요. 이거 먹는 걸 쉬면 안 되거든요. 맥주까지. 자, 한 잔 또 하시죠. 자. 너무 좋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아까 해루질도 너무 신나게 했지. 낮부터 밤까지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하이가 이렇게 시야가 좋을 때가 없는데 너무 시야가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자, 완전은 감성돔이지. 다들 좋은 밤 보내셨나요? 저는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풀타임으로 해루질을 했더니 피곤해서 진짜 앓으면서 잤습니다.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요. 해루질 가신 분이 꽃게를 엄청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벌써부터 꽃게가 나온다니 서해 추원 상승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꽃게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또 잡으러 가봐야 되겠죠. 빠른 시일 내에 꽃게를 잡으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또 더 재밌는 해루질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아우 허리야.